안녕하십니까. 야구에 숨겨진 이면과 가슴 벅찬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 기적같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야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야구 팬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영원한 화제작 한화 이글스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화 구단은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번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구었던 센터라인 보강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트레이드 비화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영입에 실패했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열한 수싸움과 구단의 고뇌, 그리고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요구 조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협상 테이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외부 수혈이 막힌 지금 한화는 도대체 어떤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한화 이글스는 그야말로 기적을 써 내려갔습니다. 만년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정규 시즌 2위라는 눈부신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을 때 대전의 야구 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흑기를 견뎌낸 보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준우승이라는 결과는 달콤하면서도 뼈아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상의 문턱에서 좌절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타는 목마름, 그것이 바로 지금 한화 이글스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제 구단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리빌딩은 없다. 이제는 우승이다. 2026년 시즌, 그들은 정규 시즌 우승을 넘어 한국 시리즈 재패라는 대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전력을 분석했을 때 이 위대한 도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야 수비의 심장, 중견수 포지션입니다. 흔히 야구에서 포수, 키스톤 콤비 유격수, 미루스, 그리고 중견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은 팀 수비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견수는 광활한 외야를 지휘하며 좌익수와 우익수의 수비 범위까지 커버해야 하는 말 그대로 외야의 사령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한화의 외야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수비 불안은 투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고 벤치 계산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우승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멍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손혁 단장은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트레이드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단장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수준급 중견수 영입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화가 접촉한 대상은 리그 정상급 수비력을 갖춘 베테랑 자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는 즉시 전력감 중견수를 데려오기 위해 카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제안도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승을 향한 한화의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닫히고 말았습니다. 상대 팀들이 요구한 대가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화에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1라운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이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요구인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KBO 리그에서 1라운드 지명권은 단순한 신인 선발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의 10년을 책임질 미래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자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등 특급 신인들을 수집하며 리빌딩의 기틀을 다져온 한화에게 1라운드 지명권은 구단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혁 단장과 프런트는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장의 우승을 위해 미래를 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지키며 내부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준다는 것은 사실상 구단의 미래 한 축을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한다면 한화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화는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우승이 급해도 팀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외부 수혈 프로젝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트레이드 시장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술렁였습니다. 우승 적기인 지금 과감하게 질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와 미래를 지킨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을 떠나 냉혹한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중견수 자리는 여전히 무주공산이었고 개막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한화는 이제 벼랑 끝 전술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팀 내부를 샅샅이 뒤져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젊은 선수의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트레이드 카드 대신 한화가 선택한 대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던 신인. 바로 드래프트 3순위 오재원 선수입니다. 과연 갓프로에 입단한 신인이 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메우고 우승 청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으로 끝날까요? 외부 영입 실패라는 위기가 오히려 오재원이라는 기적을 만나는 서막이 될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내부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한화 이글스의 이번 스토브리그 행보는 가히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철수한 직후 구단이 내린 결단은 단순히 플랜 B를 가동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팀의 운영 철학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승부수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외국인 선수 구성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에 있었습니다. 보통 KBO 리그에서 외국인 타자 슬롯 쓴 팀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단은 이 귀한 슬롯을 거포형 타자나 혹은 공수주가 완벽한 육각형 중견수에게 할애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존 외국인 타자였던 루이스 리베라토와의 재계약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리베라토는 비록 타격 기복은 있었으나 한방 능력을 갖춘 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화 프런트의 눈은 그의 배트가 아닌 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리베라토의 수비 범위는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물렀고 넓은 대전구장의 외야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화의 전략은 매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바로 새로운 외국인 타자 조나단 페라자의 영입과 그의 포지션 배치입니다. 페라자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파괴력 넘치는 타격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구단은 그를 중견수가 아닌 윙백, 즉 코너 외야수 좌익수 또는 우익수 자리에 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가장 넓은 수비 범위를 책임져야 할 중견수 자리를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신인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수비인가? 야구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게임이 아닌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야구, 특히 단기전 승부를 가르는 포스트 시즌을 경험한 팀일수록 수비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라인의 핵심인 중견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등 뒤가 불안하면 결코 제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중견수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좌중간과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걷어내줄 때 투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과감한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한화의 지난 시즌을 복기해봅시다. 한화의 투수진은 강력했습니다. 류현진이라는 거대한 산이 중심을 잡고 문동주와 김서현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외야 수비 지표는 투수들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플라이볼이 안타가 되고 잡을 수 있는 타구가 2루타로 둔갑하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센터백, 즉 중견수의 수비 범위가 좁아지면서 양옆에 포진한 코너, 외야수들의 체력 부담이 가중되는 나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코너 외야수들이 중견수 쪽으로 수비 위치를 옮겨야 했고 이로 인해 파울라인 선상으로 빠지는 타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손혁 단장과 김경문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라운드 지명권까지 내걸며 트레이드를 시도했던 절박함도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수혈이 막힌 상황에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외국인 중견수를 영입하는 쉬운 길 대신 더 험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바로 수비형 센터백의 육성입니다. 공격력은 페라자와 노시환, 최은성 등 기존 중심 타선에 맡기고 센터라인에는 미친 듯한 활동량으로 외야를 지우개처럼 지워버릴 수 있는 수비 전문가를 박아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야구의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선진 야구에서는 리언 프리벤션, 런 프리벤션, 즉 실점을 막는 야구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안타 하나를 더 치는 것보다 상대의 안타성 타구 하나를 지워내는 것이 승리 확률을 더 높인다는 데이터가 속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2026 시즌을 준비하며 이 데이터를 맹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조나단 페라자의 윙백 배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페라자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중견수 자리에는 수비 스페셜리스트를 기용해 외야,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페라자가 공격의 창이라면 중견수는 수비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그 방패의 역할을 맡길 적임자로 거액의 용병도 트레이드된 베테랑도 아닌 팀 내부의 원석을 지목했습니다. 이 결정은 구단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진통 끝에 나온 결과물일 것입니다.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외국인 타자 슬롯을 낭비했다,
검증된 길을 두고 모험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베라토를 보내고 페라자를 코너로 돌리면서까지 만들어낸 그 빈자리, 그곳은 오로지 한 사람, 신인 오재원을 위해 비워진 무대였습니다. 과연 구단의 이 대담한 배팅은 적중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슬롯이라는 확실한 보험마저 해지하고 선택한 수비 강화라는 기조,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된 신인.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기용 문제를 넘어 한화 이글스가 2026년 왕조 건설을 위해 던진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승부수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그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판의 주인공, 괴물 신인 오재원이 어떻게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구계에는 3라운드의 기적이라는 말이 흔치 않습니다. 보통 신인 드래프트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되는 자원들은 1라운드, 늦어도 2라운드 이내에 호명되기 마련입니다. 3라운드 이후의 지명자들은 구단이 3년, 4년 뒤를 내다보고 뽑는 원석, 즉 육성형 유망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의 2026년 스프링 캠프에는 이 통념을 산산조각낸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트레이드 실패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운명적인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바로 등번호 3번을 달고 나타난 신인 오재원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신인 드래프트 현장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한화 이글스가 3라운드에서 오재원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고교 야구의 정통한 마니아들이 아니라면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손혁단장의 표정은 1라운드 지명 때만큼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스카우트팀 내부 보고서에는 오재원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비 완성도만큼은 탈고교급, 당장 1군에서 수비 대수요원으로 써도 손색이 없음. 하지만 이것이 그가 주전 센터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수비 잘하는 유망주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나 지명 후 3개월,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오재원은 스스로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한 그는 입단 전부터 혹독한 개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피지컬입니다. 고교 시절 날렵하기만 했던 소년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캠프에 합류했을 때는 마치 갑옷을 두른 듯 단단한 근육질의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는 코칭 스태프를 경악게 했습니다. 체중은 아마추어 시절보다 약 3kg이 증가했는데 체지방은 줄고 순수 근육량만 3kg이 늘어난 것입니다. 운동 생리학적으로 단기간에 순수 근육만으로 3kg를 증량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른바 프로다운 식단과 살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닭가슴살을 씹어 삼키듯 눈물을 삼키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의 144경기 장기 레이스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리고 광활한 외야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지금의 몸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폭발적인 하드웨어에 그의 타고난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자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오재원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스피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00미터를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의 스피드가 아닙니다. 타자가 공을 타격하는 순간 배트의 결을 잃고 첫 발을 떼는 스타트 반응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캠프 기간 진행된 라이브 배팅 훈련에서 그는 좌중간을 가를 듯한 2루 타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걷어내는 장면을 수차례 연출했습니다. 중계석에 앉아있던 해설위원들조차 저건 안타다라고 외쳤던 공이 어느새 오재원의 글러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인답지 않은 볼 컨트롤 능력입니다. 보통 발이 빠른 외야수들은 급한 마음에 포구 후 송구 동작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재원은 달랐습니다. 스카우터들이 신인치고는 보기 드문 완성도라고 극찬했던 그 안정적인 캐칭 능력과 정확한 송구는 프로 선배들 틈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세에서도 밸런스를 잃지 않고 컷오프맨 중계 플레이어의 가슴 높이로 정확하게 공을 배달하는 모습은 마치 10년차 베테랑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경문 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을 이끌었던 명장답게 선수를 보는 눈이 매섭습니다. 특히 신인 선수에게는 칭찬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런 그가 훈련 내내 오재원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감독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감독이 말한 투입은 단순히 대주자나 대수비 요원이 아닌 전력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김 감독이 높게 산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도와 끈기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유니폼이 흙투성이가 된 채
엑스트라 훈련 나머지 훈련을 자청하는 모습, 선배들의 조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수첩에 메모하는 모습, 야구에 임하는 그 진지하고 절박한 자세에서 김 감독은 팀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절실함은 가르칠 수 없다. 김경문 감독의 지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가 바로 오재원이었습니다. 3라운드 지명자에서 3개월 만에 1군 주전 후보로 급부상한 오재원. 그의 등장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트레이드 불발이라는 구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된 자가 어떻게 기회를 낚아채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팬들은 이제 그를 미완의 대기가 아니라 한화의 외야를 책임질 리얼 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프로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힘든 법입니다. 이 당돌한 신인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탱해준 든든한 형님들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베테랑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퍼부어주며 원팀을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훈련장 뒷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프로야구라는 정글. 그곳은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맹수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생태계입니다. 갓고교를 졸업한 신인에게 프로 1군 무대. 그것도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센터백 자리는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왕관입니다. 쏟아지는 관중의 함성. 맨지, 아박, 그리고 자신의 실수 하나가 팀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공포감. 이 모든 심리적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새가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2군으로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오재원이 가진 재능이 원석이라면 그 원석을 갈고 닦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팀의 시스템과 선배들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의 야구를 실천하는 명장, 김경문 감독과 든든한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김경문 감독, 그는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유망주 발굴의 장인으로 통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어린 김현수를 뚝심 있게 기용해 기적 같은 금메달을 일궈냈던 그입니다. 김 감독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선수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된 선수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준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김 감독의 눈은 줄곧 오재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발이 빠르거나 어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훈련 중 실수를 했을 때 오재원이 보여주는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공을 향해 달려드는 그 도끼. 김 감독은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키워냈던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린 시절을 겹쳐보았을 것입니다. 저 녀석 물건이다. 그냥 벤치에 두기 아까워. 김 감독이 코치진 회의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곧 팀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는 곧바로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질적으로 신인을 이끌어줄 러닝메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팀의 안방마님 최재훈이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포수 최재훈은 그라운드 전체를 조망하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센터라인 수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선수입니다. 최재훈은 훈련 시간이 아님에도 오재원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수년간 프로 무대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수비의 정수징수일을 아낌없이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아, 단순히 공을 보고 쫓아가면 늦어. 투수의 공배합을 생각해야지. 내가 바깥쪽 사인을 냈으면 타구는 우중간으로 밀려올 확률이 높다. 그때 너는 이미 반발짝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해. 최재훈의 코칭은 디테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타자의 스윙 궤적에 따른 타구의 스핀, 바람의 방향에 따른 낙구 지점 예측, 심지어 펜스 플레이를 할 때 부상을 방지하는 요령까지, 그것은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최재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야의 사령관들 역시 오재원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중견수는 내야수들과의 콜플레이가 생명입니다. 텍사스성 안타 내야수와 외야수 사이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배들은 훈련 내내 목이 터져라 오재원의 이름을 불렀고, 오재원 역시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하며 팀 수비 시스템의 일원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수비에서의 적응이 끝나자 이번에는 타격 파트에서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악바리 황경묵 선배였습니다. 황경묵은 독립구단 출신으로 프로에 입성해 주전 자리까지 꿰찬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오재원에게 기술적인 조언보다 더 중요한 멘탈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비만 잘하는 반쪽짜리 선수가 되려 하지 마라. 네가 타석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투수들이 우리 팀을 두려워한다. 황경묵은 자신의 타격 루틴과 노림수를 공유하며 신인이 겪을 수 있는 타격 슬럼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썼습니다.
훈련장은 훈훈함을 넘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신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배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화 이글스가 2026년 시즌을 앞두고 보여준 가장 큰 변화이자 우승을 향한 청신호였습니다. 오재원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선배들의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굳어있던 표정도 어느새 선배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팀 동료를 넘어 서로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팀 정신은 구단 프런트의 결단과 맞물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화 구단은 외국인 타자 슬롯을 윙백 자리에 배치하고 기존의 수비형 용병과의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오재원이라는 신인에게 너의 뒤에는 우리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마음껏 뛰어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구단 차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손혁 단장 역시 미디어데이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오재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보통 신인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손 단장은 오히려 이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오재원은 한화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의 스피드와 수비 범위는 이미 달 KBO급이다. 단장의 이 확신에 찬 발언은 팬들에게는 기대감을, 오재원 본인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뚝심, 최재훈의 헌신적인 멘토링, 환경무게 투지, 그리고 구단 프런트의 전폭적인 지원. 이 네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오재원은 더 이상 땜빵용 신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화 이글스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순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끝날 무렵 오재원의 유니폼은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리허설은 막을 내렸고 진짜 무대인 정규 시즌 개막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무서운 신인은 실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항해를 보여줄까요? 수많은 팬들이 반신반의하며 또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며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파격적인 기용을 바라보는 팬들의 적나라한 반응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오재원의 2026 시즌 시나리오, 그리고 팬들이 남긴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결말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루비콘 강은 건너졌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거대한 함선은 이제 오재원이라는 신형 엔진을 장착하고 2026 시즌에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구단의 과감한 결단과 김경문 감독의 뚝심, 그리고 선배들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 오재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해피엔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야구의 역사는 수많은 캠프 MVP들이 정작 시즌 뚜껑을 열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사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야구 팬들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반응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팬들은 이번 결정이야말로 한화가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한화는 외부 FA 영입이나 외국인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3순위, 즉 하위 순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급 유망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흙 속의 진주를 직접 캐내어 주전으로 키워낸다는 서사는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오재원이 보여준 3kg 근육 증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팬들에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신뢰를 주었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선수는 많았지만 자기 몸을 깎아 증명한 신인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팬들은 오재원에게서 과거 연습생 신화들을 떠올리며 그가 한화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문 감독의 눈을 믿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를 이끌며 수많은 무명 선수를 국가대표급으로 성장시켰던 그의 이력을 알기에 김경문이 찍었다면 뭔가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1라운드 지명권이라는 구단의 미래 자산을 지켜내면서도 전력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페라자를 윙백으로 돌려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수비 전문 중견수를 두어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는 전략적 선택 역시 데이터 야구를 선호하는 젊은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험 부족입니다. 퓨처스리그 두군조차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고졸 신인이 1만 관중이 꽉 들어찬 잠실 야구장의 외야 한복판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화 이글스는 2026년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리빌딩 팀이라면 신인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지만 윈나우 팀에게 신인의 실책 하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시리즈 같은 큰 무대,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평범한 뜬공을 놓치는 상상만 해도 팬들은 오금이 저린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트레이드 실패 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군교지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일부 팬들은 우승이 코앞인데 1라운드 지명권이 아깝냐? 확실한 카드를 데려왔어야 했다며 프런트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재원이 시즌 초반 부진에 빠져 슬럼프를 겪을 경우 팀 전체의 멘탈이 붕괴될 수 있다는 플랜 B의 부재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오재원 선수의 실력뿐일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구단 게시판은 하루가 멀다고 오재원과 한화의 외야진에 대한 토론으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더 예리하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따뜻하며 때로는 감독보다 더 냉철한 팬들의 목소리. 이 이야기의 결말을 가장 숨죽여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와, 3개월 만에 순수 근육 3kg 증량이라니. 도끼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함. 요즘 신인들 겉멋만 든 경우 많은데 얘는 진짜네. 오재원 유니폼 마킹하러 갑니다. 솔직히 김경문 감독님이 바로 쓴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훈련 영상 보니까 스텝이 다르더라. 타구 판단 속도가 신인 레벨이 아님. 제2의 정수빈.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임. 우승권 팀 주전 중견수가 신인. 수비 부담감 이겨낼 수 있을까? 개막전에서 실수 한 번 하면 멘탈 나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트레이드 안 하고 1라운드 지명권 지킨 건 신의 한 수라고 본다. 당장 우승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 다 팔아먹으면 암흑기 또 온다. 내부 육성이 답이 맞음. 프라자 윙백하고 오재원 센터백. 이 조합 터지면 10개 구단 중 외야 수비 제일 튼튼해질 듯. 프라자 공격력도 살리고 수비도 강화하고. 이게 진짜 전략이지. 최재훈 선수가 따로 불러서 수비 가르쳤다는 대목에서 울컥했다. 이게 베테랑의 품격이지. 선배들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오재원 선수가 못하면 안 된다. 황경묵 선수도 대단하다. 자기 자리 위협할 수도 있는데 타격 노하우 다 알려주고. 올해 한화팀 분위기 진짜 미쳤네. 끈끈함이 느껴진다. 센터백은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닌데 타구 판단 미스 나오면 투수들 다 무너진다. 제발 봄 데뷔전 때 사고만 치지 말자. 응원은 하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외부 영입 실패가 전화 위복이 되길.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오재원이 신인왕 타고 한화 우승시키면 그게 바로 영화지. 한화 프런트가 이를 갈았네. 용병 슬롯까지 포기하면서 믿어준 거면 확신이 있다는 거임. 구단, 감독, 선배들이 다 보증하는 신인이라니 속는 셈 치고 믿어본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무모한 도박이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기적의 서막이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화 이글스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거물급 스타가 아닌 땀과 눈물로 빚어낸 내부의 원석 오재원. 과연 그가 팬들의 기대처럼 대전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독수리가 되어 2026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까지 저희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재원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이번 시즌 전망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야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놀랍고 감동적인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